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송지연입니다. 네, 이번 양정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중간고사에 이어서 쉽지 않은 기말고사 치르느라 우리 양정고등학교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에 이어서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 이번에도 역시 양정고가 양정고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문제 출제 어떻게 됐는지 실제 총평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양정고등학교 시험 중간고사와 비슷한 형태의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는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분포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1번과 22번까지, 1번에서 22번까지는 중하난이도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문항들에서 고난도 문항들, 상난이도, 최상난이도 문항들이 대거 출제가 되면서 이번에도 시험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을 친구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나 서술형 문항까지 갔을 때 이미 시간을 많이 썼을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서술형에서 이제 조합의 기호의 원리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문항이 나와서 이 증명 문항이 자주 출제됐던 문항은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당황했을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 체감 연계율이 매우 낮았어요. 물론 직접 연계된 문항 2문항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난도 문항들에서 부교재가 활용이 된 부분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이번 양정고 시험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양정고등학교 수학시험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본 바로는 1등급 컷이 71.5, 2등급은 55, 3등급은 40점 정도로 이제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문항 구성을 보면요.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는 모두 중하 난이도 문항이죠. 일단은 지금 시험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는 배점과 난이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번호 문항에서 무난한 난이도로 절반 정도를 출제를 해두고 뒷부분 절반은 이제 정말 수학적인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원별 문항 구성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역시나 예상과 같이 이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많은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행렬 단원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3문항이 상난이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학생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예상을 하셨던 게 행렬 단원에서 어렵게 낼 수가 없을 것 같다. 행렬 단원은 쉽게 나올 테니 공부의 양을 비중을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양정고 예상을 뒤엎고 행렬에서 고난도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오답 문항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예상하는 오답률 탑부터 이제 몇 문항을 추려봤는데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을 문항은 아무래도 단답형 3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답형 3번까지 이제 학생들이 왔다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왔을 거고요. 앞에서 많이 시간을 쓰고 왔는데 보이는 문제가 문제의 조건 자체부터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 조건이 어떻게 해석될지 도 어려워했을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이라서 찍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조금 문제 해석 여지가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지를 받자마자 전략적으로 단답형 문항들을 먼저 푼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오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은 16번인데요. 이 16번 같은 경우에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항입니다. 사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항 같은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 양 끝값의 미지수가 들어가만 있어도 학생들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미지수조차도 조합기호를 활용해서 한 번 더 꼬아서 냈습니다. 문제에서 활용되는 미지수의 개수부터가 너무 많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문제의 형태를 해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풀이에서 걸리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상당히 긴 문항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고 나온 학생들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5번의 경우의 수 문항이 그 다음으로 오답률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풀어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풀렸을 문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후반부에 위치한 이 문항을 봤을 때 기존에 출제가 됐던 형태의 문항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낯선 형태의 문항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포장된 형태라는 걸 해석하는 것도 오래 걸렸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케이스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셌어야 하는 문제인데 조합의 기호나 순열의 기호를 써서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잘 해결하고 나왔을 학생이 드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13번 행렬 문항인데요. 이제 납원 조건을 이용해서 수식을 해석한 뒤에 이제 A, B의 순서상을 찾아내야 됐던 문항인데, 만약에 이제 납원 조건의 식을 잘 해석한 학생들이라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었던 문항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석조차 힘들었을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문항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3번까지 해서 오답이 생기면 딱 71.5점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은 문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장에서 개수를 세는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수를 세다가 이제 오류가 났던 학생들은 바로 답이 보이지 않아서 오답이 났을 경우를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딱 1등급 하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2번에서 나온 행렬 문항인데요. 이 문항은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 연계 문항입니다. 2013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17번 연계 문항인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 활용되고 있는 이 네모칸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 문항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문항을 이전에 접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이 형태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지만,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은 아마 해석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18번 단답형 2번이죠. 단답형 2번의 행렬 문항인데요. 사실 저 C라는 행렬이 행렬의 앞에 곱해졌을 때, 뒤에 곱해졌을 때 형태를 알고 있었던 학생, 그리고 AB, BA의 곱이 -2 단위 행렬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한 학생들은 이 문제 쉽게 해결하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던 학생들이라면은 오답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문제 케이스를 분류하다가 말렸을 가능성이 높은 문항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는 부교재 연계 문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은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문제 수식의 형태의 변화가 없었고요. 문제를 변형을 했다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조건으로 제시를 했다는 건데, 이미 내신 기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변형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더 쉬워졌죠. A값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연습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는 눈으로도 해결하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딱 2등급 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양정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과는 완벽히 다른 시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는 나왔으나 올해 이렇게 급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시험지는 작년까지의 양정고 시험지와는 거의 180도 다르다.
그냥 다른 학교의 시험지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확실히 형태가 달라졌어요. 고난도 문항에서 부교재, 시중교재 연계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양전고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익숙하게 아는 문제에서 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 그 간접 연계마저도 학생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겨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예상할 수 없는 고난도 문항들이 후반부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항 구성을 보면은 4.5점의 중하난이도 문항, 그리고 5점의 중상난이도 문항, 그리고 5.5점의 최상 난이도 문항,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6점 문항, 이렇게 딱 일관적으로 배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도 5점까지 마친 학생들은 2등급, 그리고 5.5점에서 일부 문항,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문항에서 일부 문항을 해결한 학생들에게 1등급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전고등학교 시험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지 평가하고 싶은 시험지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학적 사고력이나 수학적 피지컬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양전고 시험지 제 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 절대적인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지가 지금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럼 성공적인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2학기에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이제는 양전고등학교 시험 1학기와 같은 기준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100점을 맞을 수 없는 형태의 시험지를 내고 있어요. 절대 50분 내에 이 시험지를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이에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항, 풀 수 없는 문항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항들 중에서 최대한 많은 문항들을 획득해 가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고난도 문항이 어렵게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문화는 앞번호 문항에서 실수가 나서 틀리면은 그것보다 아까운 게 없을 수 없어요. 앞번호 문항 너무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뒷번호 문항,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항과 배점 차이 단 1점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 고난도 문항에 집중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양전고등학교 학생인데 앞번호 문항을 이번에 틀렸던 학생들이라면은 1번부터 12번까지의 중난이도 문항들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고난도 문항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 연계 문항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부교재 연계 문항, 연계율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제, 두 문제라도 직접 연계가 들어간 문항들이 있으면은 이 문제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정답 내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교재를 연습하는 이유는 이 시험지에 부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나왔을 때, 연계되어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교재 연계 문항을 꼼꼼히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양전고 시험 대비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학력평가 기출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쪼개서 출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들을 풀어볼 때, 고난도 문항들을 해석해 볼 때 이 문제 자체의 풀이 과정을 완벽히 외우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출제 포인트, 출제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 이 조건이 가진 의미는 뭐였지?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수학적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앞번호 문항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탄탄한 실력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다양한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접해보고 그 문제들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연습해보는, 사고해보는 훈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저희 양정고반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일단 저희 반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지금 방학 이전에 이제 7월 12일에 저희 양정고반 개강이 되는데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저희 반은 딱 중상난도의 문제들을 100%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공통수학 2 부분에서 개념 완성과 부교재 학력평가의 선별 문항을 풀이하면서 절대 앞번호 문항에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완성하는 연습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8월, 9월부터는 이제 내신 기출, 빈출 문항과 부교재 이외도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이제는 오전 문항까지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단답형 문항 중에서도 앞에 보셨다시피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까지의 정답률을 확보하는 훈련을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이제 9월 초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내신 대비 기간에는 부교재 변형 문항, 고난이도 외부 문항, 그리고 양정고 스타일의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함으로써 실제 양정고에서 나올 법한 형태의 시험지를 가지고 계속 실전 연습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의 관리 시스템은 컨셉이 확실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제 수업을 따라가기만 해도 복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3회독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저와 같이 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채점하고 오답 고치고 저한테 질문까지 해결하는 걸 저는 1차 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차 풀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 개별 오답 노트가 배부가 될 거예요. 주 단위로 배부가 될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오답이 너무 많으면은 과제량이 너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에서는 항상 틀린 문항에 대해서 문항 분석을 시킵니다. 이 문항 분석이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맞춘 문항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그리고 내가 틀리면 안 됐던 문항인데 틀렸던 문항들에 대해서는 세모 표시, 그리고 이 문항은 내가 꼭 한번 다시 연습해야 되겠다, 풀지 못했던 문항, 모르는 문항이다 하면은 X 표시를 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오답 노트가 나갈 때 오답 전 문항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의 교재를 직접 점검하면서 세모 문항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X표 친 문항들을 위주로 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문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오답 노트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오답 노트를 완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과제로 나가는 이제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오답 노트를 풀면서 답지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필기 내용을 참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항을 시험장에서 다시 봤을 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3차 취약 유형 테스트까지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3단계 테스트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테스트도 세 종류로 봅니다. 일단은 개념 진도를 나가는 방학 기간에는요. 1일 테스트와 취약 유형 테스트, 주간 모의고사가 3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1일 테스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개념 문항, 핵심 응용 문항들을 직접 시간을 재고 풀이를 해서 내가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 유형 테스트는 학생별로 개별 오답 노트에서 또 오답이 나왔던 문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랜덤으로 선별한 개인별 시험지를 또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간 모의고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의무 참석하도록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학 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2학기 내신 대비를 잘 하기 위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방학부터 실전력을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방학부터 주간 모의고사를 세팅을 해뒀고요. 실제 양정고등학교 시험 정도의 난이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3가지의 커리큘럼이 있었죠. 각
커리큘럼에 적합한 난이도로 제가 시험지를 세팅을 해둘 거고요.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분위기에서 같은 반 양전고 학생들로만 구성된 반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거고요. 시험 결과에 있어서 개별 성적표와 피드백도 실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은 주 1회 의무고요. 방학 중에는 주 3회 의무입니다. 사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2 개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 중에는 공통수학 2 과정이 정규 수업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오후에 이제 집합명제 함수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강 수강이 필수적이고요. 만약에 특강 수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과제를 집에서 들고 갔을 때 해결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특강 수업 그 바로 다음 시간에 클리닉을 모두 깔아뒀어요. 그래서 특강 수업이 끝나고 특강을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 번 더 복습하고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세팅해뒀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적어도 특강 수업이 열리는 3일 동안은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일단은 첫 번째 주간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실제 양전고 스타일의 제가 시험지를 제작해서 매주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서 제가 직접 감독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본 결과 분석 성적표와 개별 피드백 또한 제공이 바로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일리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앞에서 진행됐던 1일 테스트의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5.5점이 아닌 4.5점에서 5점까지의 문항들을 100% 맞추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된 시험이고요. 시험지에서 고난도 킬러 문항이 빠졌기 때문에 30분의 시간 내에 25문항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시행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앞번호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오답을 내지 않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 해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업 전후 주말 오전에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24시간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이 가능하고 희망학생에 한해서 복습 영상과 개념 영상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 양전고등학교 시험 당일까지 책임을 집니다. 양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모두 시험이 11시 50분에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시간을 날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 반 학생들은 당일 7시, 8시부터 등원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오전 직보에서 진행한 프린트에서 연계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당일 아침에 보고 갔던 문항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쉽게 바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답을 내고 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후에 저희는 바로 피드백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험 끝난 직후에 오지 못하더라도 시험지는 꼭 찍어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찍어준 시험지 모든 풀이와 답안 제가 꼼꼼히 확인을 하고요. 이 시험지 이번에 시험 이렇게 봤는데 점수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예상 등급은 이 정도일 것 같다.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우리 이 시험 바탕으로 2학기 내신 대비, 다음 시험 내신 대비는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누고 1차 상담을 카톡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1차 상담을 바탕으로 학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목요일에 끝났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주 일요일까지는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집에서 바로바로 이야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양전고등학교 1학기 시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정말 문제를 푸는 과정조차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낙담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험 결과 절대적인 점수가 해당 학생이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걸 평가하는 지표는 이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절대적인 수학의 실력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시험지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모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험까지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2학기 때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송지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